손자병법을 얘기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이제 이어서 찍는 거예요. 이제 손자병법을 얘기한 것은 그걸 먼저 얘기한 것이 우리나라 군대는 일본군에서 시스템이 들어왔고 비합리적이고 막 그 아주 저기 한 것들이 다 거기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. 근데 일본은 프로이센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. 프로이센에서. 근데 그게 중국의 손자와 확연히 구별이 되는 또 병법서를 쓴 사람이 있거든요.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군인이에요. 프로이센의 군인. 나폴레옹 시기 정도를 함께 살았던 나폴레옹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같이 연합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도 참 행적이 이거 나폴레옹이 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에 입대하기도 하고 막 포로 됐다가 막 복잡한데 이 사람이 하여튼 뭐 아주 뛰어난 하여튼 머리가 좋고 그 어떤 사관학교 같은데 그런데 1등으로 수석 졸업하고 그런 군인 활동을 했고 전쟁론을 썼는데 그 전쟁론이 바로 19세기를 대변하는 유럽의 19세기를 대변하는 전쟁론이에요. 손자병법이 춘추시대 중국을 대변하는 전쟁론이자 동양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개념이 많이 있어요.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민간의 민생에 가능한 한 어떻게 그거 뭐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그곳에 피해를 덜 주면서 같은 천자를 모시고 있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끼리 잘 조정이 된다면은 싸움을 안 하고 피해를 유혈 사태를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소자병법을 썼다면 굉장히 그래서 전략적이죠. 그래서 삼국지2에 나오는 그 전략 7번의 전략들이 쫙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클라우제비츠 유럽은 달라요. 뭐냐? 이 사람은 일단 플로이센 사람. 그리고 프랑스, 러시아에 막 시달렸어. 이때 특이하게 우리가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라고 이제 얘기하는 프로이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 뭐 메디치 피렌체 교황청 이런 데는 그 라인이 다 불안해요. 불안해. 권력을 누가 하나 제대로 그러니까 그때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 같은 것이거든요. 국가가 형성이 된 내셔널리즘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그 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랑 독일이랑 일본이 그 군국주의적인 요소가 전체주의나 이런 게 강하잖아요. 그 이유가 각각의 그 역사적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. 일본은 동부 서부 사무라이들이 싸우고 연합 정권을 세우고 뭐 이랬던 그 경험이 오랫동안 있었고 정말 오래됐지 걔네들은 한 1000년 된 거지. 그리고 여기는 힘을 공백 교황도 간섭하지. 그리고 옆에서 이제 국민국가를 조금 일찍 이룬 이 서유럽 쪽은 좀 일찍 이뤘단 말이야. 그리고 금융도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발달하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, 미국, 미국이 아니라 영국, 뭐 네덜란드,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한때 잘 나갔고 근데 애매한 거야. 애매한 지역이 이탈리아와 독일 지역인데 거기에 장군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현실적인 걸 써. 근데 손자하고는 결이 좀 다른 거지. 뭐냐면은 둘 다 부전승의 개념이 있는 거야.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람은 유혈 사태 중간에 뭔가 조절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외교로 연합해서 연합의 그 배가 되는 곳을 빠르게 괴멸시키는 거. 총력전으로.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와 궁극주의로 가는 거죠. 다. 그러니까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지역 그리고 일본 이쪽은 그 전체주의적이고 궁극주의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애초에 시작했던 게 군대랑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우리나라에 한국군이 있고 또 미군도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미군 그쪽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. 카투사로. 근데 그 카투사에 제가 친구한테 맨날 놀렸거든요. 기숙사 생활한다고. 근데 실제로 어,
거기는 뭐 일단 개병제도 아니고, 그리고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하잖아요. 제대로 돈도 받고 인격적인 대접도 받고, 그리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, 그게 다 가능. 그 벌써 20몇 년 전인데도 그게 다 가능해서 걔는 자주 봤거든요. 자주 나와가지고 노래방 가고 한잔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,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지가 않죠. 큰일 나죠. 왜? 일본에서 왔고, 그 일본은 또 프로이센 받아들일 때 어떤 건 프로이센, 어떤 건 미국, 어떤 건 뭐 프랑스, 이렇게 어떤 영역마다 그때 당시에 메이주신의 그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30대였거든요. 젊은 사람들이 어, 전략적으로 받아들인 거지. 우리는 군국주의로 가야 된다. 프로이센도 비스마르크가 그 19세기의 그 프로이센의 재상이었잖아요. 아주 그냥 철혈 정책을 쓴. 이 뭐냐? 부전승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쟁이 실제로 막 유혈 사태로 번지기 전에, 그리고 주로 동맹과 관련해서 그 부전승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, 실제로는 개들의 싸움은 괴멸을 시켜야 돼요. 괴멸을. 그러니까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,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뭐 개병제가 됐거나 아니면 징병제가 됐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됐건 모병제가 됐건, 모병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, 아니면 용병을 쓸 수도 있고 고대 저처럼. 근데 이 사람들은 스파르타적이면서,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군부가 사회의 전체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, 시스템들을 장악해가는 특이한 것이 바로 그 군대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. 19세기적인 군대 문화에서. 프로이센이 그랬고, 그러니까 그렇게 된 나라들은 그 전통이 이상하게 남아있어. 나치도 그랬었잖아. 일본도 사실 아직까지도 말이 자위되지, 걔들도 아직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거든. 군대를 중심으로 모든 게.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걔들 이제 그 현대사회 전쟁할 때 이게 해군과 육군과의 갈등도 있고, 천황 말 듣지도 않고 지들이 결정해서 막 그 확전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거든요. 이 만주 쪽이나 태평양 쪽 이거 할 때 군부 자체가 이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돼버리는 거야.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? 군대가 합리적인 사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, 군대는 불합리한 면이 있잖아요.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, 그 문화가 군대, 대학, 고등학교 막 이런 데까지 다 내려왔었잖아요. 우리나라도 직장이고 뭐고 다 그런 그런 문화를 경험을 했었잖아요.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,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. 군대도 그렇고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개인주의화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. 그런 면에서는 예전에 그냥 뭐 직장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뭐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게 거의 군대 문화식이었고, 심지어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도 얼차려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죠. 그런 어이없는 시기가 있었죠. 근데 그때가 그립다 막 이런 뭐 그런 말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된 거잖아요. 잘못된 거. 근데 그게 바로 19세기 프로이센에서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거죠.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손자병법과 그리고 이제 클라우제비치의 그 전쟁론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, 둘 다 현실적인데, 현실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이 놓여 있는 그 문화적, 역사적 그 바탕이 달랐기 때문에 둘 다 부전승을 얘기를 하고, 근데 이쪽은 어떤 면에서는, 그러니까 동양적인 손자병법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명목상의 그 천자가 있고, 그 천자 아래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
가능하면은 천재 아래 같이 똑같은 그 백성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부전승 그리고 합종연행 전략 이걸 중시를 많이 했고,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이탈리아 쪽이나 독일 쪽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근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까지 계속 좀 뭉쳐지지가 않고 많이 뜯겼거든요, 여기저기로. 아래로는 교황, 그리고 또 옆으로는 센 나라들, 뭐 프랑스라든지 뭐 그때는 네덜란드가 지금 네덜란드가 아니라 영역 자체가 넓었거든요. 그리고 영국, 무시무시한 영국, 그리고 러시아, 거대한 러시아.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어떻게 못하고 있을 때 19세기 정도에 현실적으로 막 센 재상도 나타나고 비스마르크 나타나고, 또 그거보다 조금 이전이지만은 그 이제 나폴레옹 시기에 이제 전쟁론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이들의 부전승은 현실적으로 유혈 전에나 동맹으로 현실이지, 동맹으로 부전이지,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괴멸이야, 괴멸.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러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문민주의적인 그런 그 뭐랄까 사회 문화가 전시인데도 불구하고, 근데 이 프로이센의 유럽 이런 상황에서는 전시가 아닐 때조차도 군국주의적인 그 시스템이 그 사회를 지배해 버린단 말이지. 그게 일본이고 그랬고,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조금 몇십 년 지나와서 그렇지,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군부 출신에서 계속 그걸 했잖아요. 그리고 군대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학교, 직장에 다 깔려 있었고,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요. 그래서 방금 나갔다가 끊고 들어와서 지금 프로이센까지 왔는데, 군대와 관련해서 군, 전쟁, 손자병법, 그리고 클라우제비츠의 그 전쟁론 관련해서 일본, 프로이센, 한국군 이런 데까지 한번 주절주절 한번 살펴봤습니다. 요즘 군대는 좋아졌어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